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6강을 이어서 강의하게 된 모건대에서 온 서용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6강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 관리의 핵심 CX라고 하는 CX가 뭔가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CX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늘 강의를 함께 참관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저도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오늘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6강이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두 교차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교시는 CS부터 CX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2교시부터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 CX, 고객 경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고객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다고 좀 빨리 시작을 도입을 했지만 저희들 간단히 소개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현재 창업을 주제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또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은 이제 경영학을 했고요. 경영학 기반에서 경영 전략과 경영 정보 전략 이런 세부 전략 전공을 했지만 제가 이제 많은 이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이런 정보 전략이나 경영 전략 때문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창업이라는 주제에 아, 많은 기업들과 기업들을 좀 도와드리게 되고 또 저도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게 대학까지 연결이 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또 배경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상점가에 그리고 또 사장님들, 대표님들이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전통시장이나 지역혁신 또 뭐 요즘에 지역 개발을 주제로 한 그런 뉴딜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들 이런 분야에도 최근에 관여를 하면서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창업이나 또는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을 혁신해 볼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게 되면서 또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짧게 소개해 드렸지만 뭐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수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게 두 분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CS와 CX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고객 관리의 핵심 CX라고 했죠. 네, CX. 그래서 CX가 뭔지 지금 아직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안 드렸기 때문에 물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주 잘 아시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CX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CS와 CX를 함께 알아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왜 지금은 CX가 그런 고객 관리의 핵심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세 컷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고객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있는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우동이죠. 맛있는 우동이고 저도 우동을 참 좋아해서 우동을
즐겨 먹는데요. 우동 가게에 갔는데, 한 우동 가게에 방문했을 때, 그 우동은 이제 보통 이제 다양한 요즘에 뭐 플라스틱 그릇에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집들은 그 도자기, 사기로 된 그릇에, 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도자기류라든지 자기로 세라믹류는, 이렇게 파손이 이제 이런 모서리 쪽에 파손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용하고 설거지 하다 보면 그렇게 약간 이 모서리 쪽에 그렇게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이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종업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제 우동그릇에 이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종업원분이 그걸 그냥 뭐 아주 뭐 자연스럽게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그릇을 하나 다른 그릇 가져오더니 그걸 휙 던 다음에 그냥 툭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좀 당황해서 뭐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뭐 이가 나간 것이 음식의 어떤 직접적인 바로 그런 어떤 해를 주진 않았겠지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우동집에서는 우동이 맛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금 그거는 우동집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느낌과 만족도를 매우 낮추는 그런 행위였을 거예요. 그런 그런 기억과 함께 또 다른 또 하나의 사례가 카페에서 조그만 카페를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인근의 회의 때문에 가서 날씨가 좀 추운 날이라 따뜻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기 위해서 다 이제 아침 오픈 준비를 해서 정돈을 해놓은 그런 카페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갖다 주셔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잔이. 그래서, 살짝 놓치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다 엎어졌어요. 그래서 탁자와 바닥까지도 이렇게, 커피가 쏟아지게 됐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뭐, 쏟은 사람도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분도 당황을 해서 그거를 황급히 닦으시는데 그 첫 마디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 다치시지 않았냐를 먼저 물어봤고요. 옷이 혹시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괜찮습니다. 아유 저기 제가 굉장히 번거롭게 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닥도 막 이렇게 이걸 닦으려고 티슈를 이렇게 꺼내고 하니까 그거 자기가 닦겠다고 하면서 빨리 걸레를 가져다가 바닥을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만 계시라고 바로 새로 뽑아드리겠다고 해서, 바로 원두를 넣고, 바로 이렇게 새로 뽑아서 차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소비자, 고객은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제품 자체의 품질을 떠나서 서비스 자체에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겠죠. 바로 고객 만족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컷의 사진은 바로 여기 보면 자포스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온라인 신발 쇼핑몰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걸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 자포스가 뭐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정말 특이한 게 자포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신발의 모델이나 신발을 고르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없으면 그 기업이 자포스에서는 경쟁 기업의 쇼핑몰이나 매장으로 연결을 해줘요. 거기서 사십시오. 이런 모델이 거기는 있을 겁니다. 거기는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정도로, 고객에 대한, 그러면 거기서 안 사겠죠. 그리고 경쟁 기업에서 사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본 고객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경험을 한 고객들은 아마 제품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어떤 정말 다른 데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런 내가 확실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면서
고객 경험을 하게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고객의 불만, 또 고객의 만족,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의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서비스도 아닌데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고객을 계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이런 각각의 사례들을 봤는데요. 고객 불만, 고객 만족,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 만족과 고객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S와 CS와 CX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CS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customer satisfaction, 그래서 뭐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전부터 뭐 CS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친절 교육, 뭐 미소 교육,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 만족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제품 자체의 품질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그거와 이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점원이라든지 상담자라든지 고객과 접점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는지, 그런 친절한 측면, 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또 세 번째는 피드백까지, 거기서 고객에게 나온 의견들을 또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그런 피드백까지, 이런 것들이 고객 만족입니다.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그 앞에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CS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오늘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고객 만족 CS를 넘어서 CX로 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CX의 시대다. 그 CX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고객 경험에서 제가 Customer Experience에서 E를 강조했는데, 어디서는 SCEM 뭐 이렇게 해서 E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목에서처럼 X를 중간에 E 다음에 철자인 X를 이니셜로 해서 CX라고 해서 좀 구분이 되게 그렇게 고객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경험이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고객 만족과 고객 경험은 영문이나 우리 그 공문이나 다 다르잖아요. 다른 개념이겠죠. 예, 맞아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은 그렇게 제품 자체에서 오는 만족도와 그에 따른 구매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만족도라면, 고객 경험은 제품 자체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 고객에게 적합한가?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거기 대표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이 브랜드가 정말 그 고객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야, 그 브랜드를 들으면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고객에게 기대를 하게 하고 그 기대를 통해서 거래로 이어지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얼마나 접근하기 편한가?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로도 되고 웹에서도 되고, 어떤 경우 전화로도 되고 직접 방문도 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 경험을 위해서 고객이 처음에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고객의 전체적인 구매와 관련된, 고객이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여정을 다 그 여정을 전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가격은 합당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먼저 얘기 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CS 교육도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CS라는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겁니다. 고객 만족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친절하게 또는 상냥하게, 또 인사하는 법들, 또 고객에게 고객의
고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분 좋은 미소 짓는 법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CS 영역의 고객 만족의 원칙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두 가지 보면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에요. 첫 번째 고객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해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라. 고객에게 가치 있는 파트너로 대하라. 투명한 정책을 취해라.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라. 모든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라. 고객이 등급으로서 보상을 해주고 높은 등급, 우리가 뭐 VIP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속도보다는 고객에게 충분히 신경을 써라. 고객이 무엇을 말하는지 경청해라 라는 것까지 고객 만족의 원칙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원칙들, 10가지 원칙들도 뽑아보면 비슷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직접 물어보고 만족도가 변하는 것을 체크해서 뭔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개선해라.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빠르게 대응해서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해라. 고객 응대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만 사항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대화, 전화 대화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 단골 고객들에게 더욱 관심 갖고 지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 이런 그 원칙들 지금 총 20가지나 있었네요. 이런 그냥 여러분들 그 이야기만 원칙들만 좀 나열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영역이 바로 고객 만족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접점해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투명하게 또 충분히 그리고 경청하고 만족도를 체크하고 상담 불만을 줄이고 그렇게 빠르게 응대해라. 고객하고 거래가 일어난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과 고객 경험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고객이 기업과의 거래를 마친 후에 느끼게 되는 행복감, 만족감을 다른 표현으로 행복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객 만족의 영역에서는 그동안의 그런 영역에서는 고객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고객을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관점이었다면 고객 경험은 이 고객에게 우리가 그냥 일회성 있는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브랜드 전체를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그 브랜드만 봐도 고객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대를 바탕으로 찾아와서 거래를 했을 때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만족이 외부로 나가서 다시 재구매 또 그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의 잠재 고객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 고객하고의 접점에서 마케팅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고객하고 접점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before 서비스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은 on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진 후는 after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다 뭐예요? 자, 그 고객 만족은 바로 고객하고 접점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 이후에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고객 만족이고요. 그럼 고객 경험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이전에, 비포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는 바로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충분히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그 브랜드에 대한 또 인글에 관련된 정보만 봐도 이 서비스 정말 괜찮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비포 서비스에서 온 서비스, 애프터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 중에 스타벅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고객 경험 얘기하면서 스타벅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스타벅스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고 경험을 판다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스타벅스는 사실 그 처음에부터 브랜드를 그 만들어가는 그런 그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부터 그 다음에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모든 그 고객의 경험에 그 영역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그런 전략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고객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고객 만족의 시대에서 고객 경험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 개념을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가 구매를 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고객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쇼핑몰에서 옷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옷을 산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SNS에서 여러분들이 SNS를 보다가 페이스북이 됐든지 인스타그램이 됐든지 뭐 트위터가 됐든지 블로그가 됐든지 이런 그 정보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로 사이트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 옷에 대해서. 그리고 연동된 사이트로 가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뭐 도심 지역은 2, 3일이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 없이 안 와서 깜빡 잊고 있다가 아직도 안 왔네 하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걸 어디다 문의해야지 한참 찾은 다음에 봤더니 게시판이 있어서 게시판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그 게시판에서 게시판에 답변을 달린 게 주문 물량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송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온 옷 자체도 마감 상태가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해서 불량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상담자는 다른 답변 없이 그냥 환불 절차 안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전에 그런 주문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래서 바로 고객 그 환불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그 절차를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이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요거 반납이나 아니면 새 옷을 혹시 교환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고 끝났죠.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 주문해서 배송 지연부터 제품 불량에 대한 고객 상담자하고 상담 전화부터 이런 요소들을 한번 경험하고 난 고객은 어떨까요? 이런 경험이 재구매로 이어지거나 주변에 이 쇼핑몰에 대한 어떤 추천이라든지 그런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고객 경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똑같은 사례를 다른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똑같이 SNS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연동된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 의뢰를 했더니 역시나 배송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고객 게시판에 남기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기업은 이런 고객 경험이 잘 준비된 기업은 먼저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우리 제품은 정확히 언제까지 배송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고객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라는 그런 사전 정보가 제공이 된 거죠. 그를 통해서 고객은 1차적으로 이때까지는 내가 받아볼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안심을 하고 그 니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지연이 된 경우에 바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고객의 그 배송 지연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 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달리면서 답변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 연락을 주기 위한 그런 채널에 대한 정보를 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송 상태에 대한 알림과 그런 상태에 대한 알림을 주겠죠. 그리고 배송이 된 후에
또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상담원은 이런 배송 지연에 대한 건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줄여서 죄송하다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연계된 오프라인 매장에 연계를 해서 거기 가셔서 혹시 그걸 원하신다면 빠르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고객센터에선 이런 그 불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지 혜택을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겠죠. 이것들이 바로 고객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겪을 수 있는 경험과 어려움을 고객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바로 우리 회사 중심의, 기업 중심의 사고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고객 경험은 바로 고객 중심으로 그런 절차나 단계나 모든 서비스가 고객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